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 모아 놀이터 10번째 시간, 저는 놀이터지기 류한경입니다. 오늘은 시집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이지만 40년의 세월이 담긴 묵직하고 알찬 시집인데요. 바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500번째 시집입니다. 문학과 지성 시인서는 표지 디자인이 한결같죠. 표지에 네모난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는 시집 제목과 펜으로 그린 시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에게 이 문지 시집들은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다닌 국문과에서는 그때 생일 때마다 시집을 서로 주고받고 선물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시집은 돈 없는 대학생들이 사기에도 가격이 부담이 없고 또 국문과라는 분위기에도 잘 어울려서 그런 전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시집들이 꽤 있는데 시집 맨 앞장에 보면 친구들의 글씨들이 써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 잘 살아라. 네, 그런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추억도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이 500호 시집,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는 그동안 출간된 문지 시인선의 시집들 중에서 독자들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집들을 선정해서 총 65명의 시인이 뽑혔고 시인 한 명당 2편씩의 대표작을 모은 시집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선물로 주고받던 시집 제목들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참 반가웠던 시집이기도 한데요. 문학과 지성 시인선 1호 시집인 황동규 시인의 나는 바퀴를 보며 굴리고 싶어진다가 1978년에 출간되었고 또 이 시집은 2017년에 출간되었으니까 횟수로는 한 40년 만에 500번째 시집이 나온 거죠. 출판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도 시집을 그렇게 꾸준히 내온 것만으로도 응원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 문학과 지성 시인서는 100권이 나올 때마다 기념 시집을 펴냈습니다. 100호 시집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가 있고요. 또 100번대 시집들 중에서 서시만을 모은 200호 시집, 시야 너 아니냐가 있고 또 200번대 시집에서 사랑에 관한 시를 모은 300호 시집, 쨍한 사랑의 노래가 있고요. 또 300번대 시집에서 시인의 자화상이 그려진 시들을 모은 400호 시집, 내 생의 중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500호 시집은 그동안 독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시 130편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시집들을 보면은 기영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잎, 또 황지의 시인의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있을 거다. 또 이성복 시인의 뒹구는 돌은 언제 잠겠는가?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처럼 제가 대학 시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던 시집들인데요. 이성복 시인의 남의 금삼도 선물로 자주 했던 시집인데 친구들끼리 이 시를 읽고 남해로 같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박나연 시인의 서울 사는 평강공주도 자주 선물하던 시집이었는데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작권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금지달에도 치자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아랫목은 평강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 무더기. 산동네의 맵찬 바람에 떨며 흩날리지만 봉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밤이면 비에 젖어 울지만 이제 나는 산동네 인정에 곱게 물든 한 그루 대추나무.
밤마다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꿰맨다.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네, 이런 산문시인데요.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이 문장의 어절마다 점이 6개씩 이렇게 찍혀 있고 천천히 띄어 읽게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여운이 남는 구절이라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대학생 때 연애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라서 이런 시가 저와 친구들한테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집에 대해서 이 시집의 발문을 쓴 조현정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실린 130편의 시들은 그것을 아름답고 쓸모있는 것으로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자신의 가능성을 발산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절의 시들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시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원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믿음이 거꾸로 이 시들을 살게 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큰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시를 찾지 않는 시대에도 시는 여전히 아름답고 쓸모있는 것으로 남을 수 있을까? 시의 가능보다 시의 무능이 더 많이 증명되더라도 오로지 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쉽게 증명되지 못하더라도 문지 시인선이 오래도록 살아남아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갱신하고 결국에는 시의 가능을 증명하는 일을 하길 희망한다. 시가 우리를 직접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만은 포기되지 않으면 좋겠다. 요즘은 시를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되면서 시를 점점 싫어하게 된 청소년들도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시가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정이나 순간을 떠올리기도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보게 되고요. 지난해인가 제가 학교 선생님들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의 시작 전에 이 문지 시인선의 시집 제목들을 보여드리고 마음에 와닿는 걸 뽑아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집 제목과 관련해서 자신의 요즘 근황과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 제목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시간이 지금까지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시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목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의 힘 말입니다. 살면서 시를 잘 안 읽게 됐는데 시를 가까이 해보려고 저희 아이들하고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시집 한 권을 이불 옆에다가 두고 자기 전에 돌아가면서 저랑 아이들이 시집을 딱 펼쳐서 나온 시를 즉석에서 읽고 자곤 했었습니다. 시집을 아무데나 딱 펼쳤을 때 어떤 시가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재미있게 한 편씩 읽곤 했는데요. 시집을 한 권을 다 쭉 읽으려고 하기보다 평소에 이렇게 곁에 두고 한 편씩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을 소개하면서 또 학창시절처럼 누군가에게 시집을 한 권 선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문학과 지성 시인선 500번째 시집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번 책모아 놀이터가 시를 가까이 하게 되는 작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